은퇴라고 하면 흔히 이제 편하게 쉬면서 여유를 누릴 시간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막상 은퇴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뒤의 삶하고 회사라는 울타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뒤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소속감도 내가 이만큼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자부심도 한순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가족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막막한 건 은퇴 후 한동안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딘가 붕 뜬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재취업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자마자 상실감이 찾아오면 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집에 사는 가족하고도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아들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아버지가 당장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여기 계시긴 한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 대화 한마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쩌면 가장 이해받고 싶은 대상은 아들일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벌어서 너 키웠잖아. 그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서운함이 들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선 또 사정이 달라요. 아버지는 은퇴했다 해도 저는 아직 제 인생이 바빠요. 이런 생각에 아버지의 내면을 헤아릴 틈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니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외면하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말이죠. 정보성 에세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 그리고 왜 아들은 점점 더 나와 멀어진 것 같은 걸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할 변화에서 오는 혼란 때문이에요.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의 나, 가족을 부양하는 나라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역할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감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가족 앞에서도 움츠러들기 쉽죠. 일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씨는 60세 초반에 은퇴를 했어요. 전에는 해외 출장도 잦고 회의도 매일 바빴는데 갑자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니 너무 낯설었다고 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식구들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좀 어색하고 이러다가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리면 본인은 점점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뭘 해도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내가 끼어봤자 싫어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대화 시도를 포기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 가족들은 아버지가 스스로 나가떨어지셨네 하고 무심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먼저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조금 겸손한 표현이지만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는 요즘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데 내 얘기 좀 들려줄래? 이런 식으로 다가가 보는 거죠. 처음엔 써먹해도 일단 시작을 해야 풀릴 여지가 생겨요. 이 은퇴 후에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찾는 과정. 두 번째 사례로 B씨는 은퇴 전부터 취미 생활을 활발하게 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곤 했죠. 아들이 어릴 때는 B씨가 주말 나들이를 계획해 가족 사진도 찍고 함께 놀러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뭔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졌대요. 본인만의 전시회를 열거나 동호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와의 주말 활동 대신 친구들이나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졌다는 겁니다. B씨는 예전처럼 같이 다닐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들은 아버지 혼자 다니시면 되지 않냐고 쌀쌀맞게 대답하곤 했다고 해요. 처음엔 무척 섭섭했지만 B씨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 얘도 자기 인생이 바쁘구나. 이제는 내가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독립해줘야 할 존재구나.
그 뒤로 B 씨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강요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동호회도 가입하고 지역 축제에 전시도 열어보며 나름대로 새로운 역할을 찾은 거죠. 그리고 자주 일정을 SNS에 올리면서 아빠 오늘 여기서 사진전 하는데 시간 되면 잠깐 둘러봐 줄래? 하고 아들에게 부담 없이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귀찮아하던 아들도 가끔 시간이 날 때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하면서 한 번쯤 들러주기도 하고 예전 추억 얘기도 하면서 대화를 조금씩 트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은퇴 뒤에도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정리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족과 공유하다 보면 아들도 어느 순간 아버지도 참 열심히 사시네 하고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 소통의 방식, 반강제적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 마지막으로 CC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CC는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독립해버려서 은퇴 후에는 거의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연락을 해도 네, 저 바빠요 한마디 하고 끊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로 치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성시도 없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CC가 생각을 좀 바꿔봤대요. 연락이 안 되면 오히려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계기를 만들어서 같이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 표를 2장 사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대요. 처음엔 아들도 퉁명스럽게 아빠가 갑자기 왜? 라고 했지만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는지 결국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경기장에 함께 다니는 일이 늘어갔답니다. 아빠, 이번에는 우리 팀 2군 경기 있는데 그거 같이 볼래요? 이렇게 아들이 먼저 제안하는 날도 점점 생겼다고 하죠. 사실 취미 공유 같은 거 겉보기엔 별거 아니어 보여도 같이 경험을 쌓으면 서로 공감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말로만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하면 어색할 수 있는데 함께 뭔가를 해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얘기거리도 생기니까요. 정리 및 제안. 지금까지 은퇴 후에 찾아오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과 그 속에서 벽처럼 느껴지는 아들과의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다시 짚어볼게요. 작아지지 말기. 가족에게 서운함이 생겨도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가족들도 아버지도 대화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 찾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처음엔 어색해도 전부터 좋아했던 취미나 관심 분야를 구체화해 보세요. 혼자만의 활동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버지 멋있는 어른이라는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공통의 경험 만들기. 말로만 대화하려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영화, 축제 같은 이벤트를 함께 가보세요. 아무리 쌀쌀맞은 자녀라도 막상 재미있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 웃을 일도 생기고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아버지의 자리는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행복의 기회이기도 해요. 시간을 좀 더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복원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시도라도 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마음 한편에 나도 요즘 투명인간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살짝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려요. 앞에서 예로 든 세 사람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소통의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아들과의 관계가 천천히나마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아들도 은퇴한 아버지도 결국은 가족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로 어긋나는 시기가 있을 뿐이지요. 은퇴 후에 찾아온 긴 시간과 새로운 자유는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새로 배우는 것도 좋고 취미나 봉사활동이나 소소한 모임도 좋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야깃거리가 아들과 다시 만나게 해줄 다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걸 하나 정해보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에 슬쩍 따라가 볼까?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까? 조금 망설여지긴 해도 아들에게 먼저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문자를 보내볼까?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당당한 새로운 가장으로 거듭나시는 데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그 첫걸음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